전체적으로 앉아있는 이 상태가 오늘 처음 이렇게 앉으셨을 때 비교해서 좀 편해지셨는지,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처음 상태하고 지금 상태는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조금 좀 편해진 것을 여러모로 좀 그거 편해진 것을 느낄 수 있느냐, 그게 키포인트인가요 지금? 처음에 이렇게 앉았던 자세하고 지금 네.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해 주신 걸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편안하게 릴렉스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상태가 처음보다 더 좋아졌다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느냐고 좀 그걸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여쭤봤죠. 왜냐면 편하면 좋잖아요. 근데 기분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처음보다. 네. 지금 제가 여러분들 모시면서 이제 매건 말이 더 편해지실 거라고 했으니까. 정렬되고, 이완되고 하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것보다 본인이 느껴서 아는 게 사실은 가장 좋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요새 뭐냐면은 그 헬스도 하고 운동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숨을 하다 보면 숨을 많이 자기도 모르게 참게 되잖아요. 억지로 하게 되니까. 네. 그렇게 하고 또 수영을 예전에 하다 보면 또 다시 조금 이제 잘하지 못하는데 저도 모르게 오래 숨을 참는 그런 습관이 돼가지고 네. 제대로 이렇게 호흡이 제대로 좀 안 들어가고 선생님 말씀하실 때도 보니까 숨을 계속 쉬고 있는 것 같지가 않고 저도 모르게 숨을 안 쉬고 있다가 또 규칙적인 게 굉장히 불규칙하게 쉬는 걸 아까 제가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현재 이런 어떤 몸 시스템하고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게 규칙적으로 호흡하는 거하고 네.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하는 거하고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아마 99%는 그럴 거예요. 뭔가 익숙하지 않은 걸 할 때, 뭔가 긴장을 할 때, 뭔가 잘하려고 할 때, 뭔가 주의를 정말 집중해서 기울일 때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아요. 그런데 사실상 숨을 참는 게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자기가 숨을 참는다는 걸 알면 숨을 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숨은 자신의 삶의 질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그래요. 긴장했을 적에는 긴장했을 때 호흡이 있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 편한 사람하고 있을 적에 그럴 때 호흡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숨을 챙기면 상황이 어떻건 내 숨에 깨어 있으면서 내 숨을 챙기고 있으면 그 상황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좀 더 여유롭게 그렇게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숨 챙김 연습이 돼요. 그리고 그건 사실 삶의 연습 중에서 아주 유익한 연습이 되죠. 내가 그래서 그때 숨 쉬니까 오히려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할 적에 숨을 이렇게 쉬세요. 그거 아닌데 숨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면 막 더 숨 막혀 하는 처음에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그 말은 자기의 숨이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단순히 숨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주의를 기울이는데 왜 숨이 막혀야 해요? 그거는 최상의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도 편하게 호흡할 수도 있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아무 잠을 자고 있을 적에도 편하게 호흡하고 있을 수 있고, 달리기를 할 때도 숨을 쉴 수 있고, 그게 더 건강한 상태일 거예요. 근데 여기를 주의를 기울였다고 숨이 막힌다. 그러면 좀 더 무언가를 해서 숨을 챙겨서, 의식을 챙겨서 무언가 해서 주의를 기울여도 숨이 막히지 않는 상태로 내가 변하면 그건 조금 더 건강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수련을 계속 하시면 숨이 막히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제 내가 지령을 해서 잘 쉬려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어떻게 쉬어지고 있는가, 숨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알아보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숨 챙김을 하시다 보면 숨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숨이 더 유기체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추구하는 건 숨이 길어지고 깊어지고
더 고르게 돼서 여기에서 이제 변화되는 현상은 이렇게 얼굴만 변하고 뭐 어깨만 변하고 이게 아니죠. 우리 몸 전체가 이완되고 정렬되고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힘주고 있던 걸 풀어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 숨이라는 건 참 흥미로운 게 우리가 숨을 잘 쉬려고 그러면 잘 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잘 쉬어져요. 그래서 애기들이 제일 잘 쉬어요. 근육을 정말 별로 안 써본 사람. 그리고 우리도 아마 잠잘 때 숨을 아마 제일 잘 쉬지 않을까 싶은데 호흡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방해하지 않아야 잘 쉰다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쉬는데 근육을 쓸 필요가 없는데 이 호흡 기관에 이 수의근들이 동원이 되거든요. 이 수의근들, voluntary muscles, 얘네들은 이렇게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고 이런 근육들인데 얘네들이 아무것도 안 해야 숨은 잘 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완이 되셨기 때문에 숨이 좀 더 전체적으로 고르게 쉬워질 수 있게 변화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숨 연습을 해서가 아니고 이완이 되고 정렬이 되고 그리고 마음 챙김도 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도 뽀얘지고 주름도 줄어들고 그래서 젊어지죠. 지금 다 얼굴 한쪽이 젊어지셨거든요. 반짝반짝 빛도 나고. 양반다리를 오래 하면 다리가 많이 저려요. 네. 그런 것도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시자 모세 펠든크라이스라는 사람이요. 이 레슨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일단 역동적인 움직임도 되고 이러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뭐 나는 발목을 움직일 수 없고 나는 뭐 무릎을 할 수 없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이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좀 이렇게 자기는 좀 특별하다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 부여되기도 하잖아요. 난 그걸 하냐는 거. 근데 모세가 그런 사람을 야단해줘요. 하나님이 다 멀쩡하게 이 좋은 무릎을 주고 이제 무릎에 대해서 특히 모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 무릎을 다쳤잖아요. 근데 수술을 안 하고 40대에 그 재부상을 당하셨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무릎 수술 안 했지만 역시 연골 다 나간 상태고 건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는 없으신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자기 몸을 잘 썼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무릎으로 사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움직이는 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움직이시는데 무릎 레슨을 하시면서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좋은 양쪽 무릎을 줬는데 네가 그걸 잘못 사용해서 그렇게 망가뜨렸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너 벌 줄 거라고. 근데 그분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자기 본인이 무릎을 망가뜨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어딘가가 불편하다 그러면 그거가 이건 이럴 수밖에 없어. 내지는 수술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포기를 하고 살 수도 있고 나의 가능성을 되찾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건 점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가능성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움직임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사람들이 이거 요가야? 이거 필라테스야?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뭘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몸이 달라요. 그래서 요가를 해서 만들어지는 몸과 펠든크라이스를 해서 만들어지는 몸이 다른데 요가하고 펠든크라이스를 비교해보자면 요가는 어린아이 같은 몸이 만들어지진 않죠. 좀 더 이렇게 늘씬한 매력적으로 보이는 성인들의 모습이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자유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흐르는 움직임, 다양한 움직임 그런 움직임과 그런 몸이 만들어지진 않죠. 펠든크라이스가 만드는 몸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유로움에 다가가는 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꾸준히 하신다면 분명히 이렇게 앉으셔도 그다지 불편함이 없으시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앞으로 나와보시겠어요? 펠든크라이스 방식에서는 처음에 잠시 쉴까요?